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호르몬 시리즈 중에 저번에 갑상선 호르몬 했었죠. 이번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호르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통찰의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노화로 가게 되면 점점 부갑상선 호르몬이 역할이 커진다. 결국 노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인식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또 골대사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당과 지방의 에너지를 써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갑상선은 반대의 작용이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 갑상선 호르몬 그림에서 보면 갑상선 호르몬은 그 뒤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호르몬은 결국 위에 2개는 상지, 밑에 2개는 하지에 좀 더 관여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다 보니까 특히 골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뼈의 대사 중에 뼈를 형성하는 데 좀 더 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 뼈를 흡수하는 데 좀 더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면서 뼈가 흡수가 돼서 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많은 영상이나 많은 언론에서 넘어져서 그 대퇴골이 부러지면서 입원하게 되고 폐렴 그리고 심부전 아니면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골다공증을 언급하기 전에 뼈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고 골다공증을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 뼈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기관이죠. 유기체긴 하지만 아주 단단한 기관입니다. 이 뼈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골기질 그리고 안에는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바깥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안쪽은 보통 골수라고 하고 해면골로 이제 보통 이루어져 있고 그쪽에는 무기질, 영어로 말하면 미네랄이죠.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는 단백질과 무기질, 쉽게 말하면 골기질과 미네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골기질은 2가지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성분은 콜라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근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는 무기성분이 있는데 칼슘과 인으로 합쳐져 있는 하이드록실 에페타이트라고 시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이 골기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기질을 또 구성하고 있는 것이 뼈세포가 되겠는데요. 이 뼈세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3가지 뼈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골아세포이고요. 그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 그리고 오스테오사이트라는 그 골세포 3가지가 있는데요.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쉽게 말하면은 건설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는 갑상선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칼시토닌의 자극을 받아서 오스테오이드라는 골기질 성분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오스테오이드는 혈중에 있는 칼슘을 받아가지고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만들게 되겠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실제 이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는 쉽게 말하면 건설의 해체 인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 인부는 직접 부갑상선의 호르몬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해체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따로 해체를 하면 안 되니까 건설하는 인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해체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갑상선의 호르몬을 받아서 해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과 해체를 2개를 다 조화롭게 지휘하는 것이 오스테오사이트, 골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세포는 기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오스테오이드를 내지 않고 지휘를 해서 본 리모델링. 예를 들면 내가 턱을 이렇게 갠다. 그러면 이쪽 힘을 받으니까 이쪽은 파골이 되고 이쪽은 골 성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꾸부정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게 한다 하면은 압박이 받는 쪽이 골이 흡수가 되고 압박이 덜 받는 쪽이 뼈가 더 생성이 되어서 결국 척추 측만증이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세포는 그런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건설을 하는 것은 갑상선 쪽에서, 그리고 해체를 하는 것은 부갑상선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골기질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언론 기사에서 워낙 그 미네랄에 대한, 칼슘에 대한 보충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긴 하지만 이 실제 미네랄은 토양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석이죠. 우리 지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로, 자갈로, 모래로 짰게 돼서 흙을 만들게 되고요. 이 흙에 있는 광물을 식물이 빨아들이게 되고 뿌리에서 저장을 하고, 또 과일을 맺어서 과일 껍질에 미네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나 열매 쪽 껍질을 먹게 되면 이제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네랄을 또 동물이 먹게 되고 동물 피부나 동물 뼈 안쪽에 미네랄이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동물과 식물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지구에 있는 그 암석에 있는 그 미네랄을 뼈 안에 보관한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질 않고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 환경, 거기에 있는 미네랄을 보관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럼 뼈 안에 있는 미네랄이 나쁜 미네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얕은 이 미네랄은 5가지 5대 필수 미네랄이 있는데 칼슘, 인, 나트륨,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5대 중요 미네랄 말고도 셀레늄이나 구리, 망간, 요드 등 다른 또 미네랄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것을 뼈 안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골기질과 그리고 무기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뼈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뼈는 죽어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고, 중력에 의해서 척추의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척추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뼈를 이해하셨으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왜 생겼을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온 곳에서 이 원인인데요. 환경입니다. 비타민 D의 합성이 부족할 수 있는 환경, 결국 실내 생활이 될 것인데요. 이 비타민 D의 합성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일어나서 부갑상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장에서 칼시트리올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칼시트리올이 장내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침착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장내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칼슘 흡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먹는 음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칼슘이 우리 몸에 결핍이 될 일은 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공식품이나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 가공된 그 물을 먹는다든지, 뭐 배달을 시켜 먹는 플라스틱으로 전자레인지 데운다든지 이러면 플라스틱이 약간 녹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어오는 것 중에 큰 동물, 예를 들면 뭐 돼지나 소, 또는 큰 생선, 연어나 참치,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금속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우리가 큰 생선이나 큰 동물로부터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카드뮴이 미네랄과 경쟁을 해서 뼈 안에 있는 미네랄의 그 보물창고를 밀어내고, 카드뮴이 중금속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미네랄을 밀어내는 셈이 되겠는 거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우리가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도
산성화를 시켜서 미네랄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우리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저장이 잘 되질 않죠. 에너지가. 그러면서 계속 불면증에 의해서 에너지 대사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져서 이제 예를 들면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 이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무게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이 많아지면서 근육은 약해지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결국 노화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과다하게 증가되는 현상, 아니면 여성의 폐경을 앞두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서 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뼈의 골기질의 약화가 되는 현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림프의 염증으로 인한 노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건데요. 저번에 림프 오염이 돼서 알러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림프가 오염이 되게 되면 이제 부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신이 약해지게 되면 콩팥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부신이 콩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럼 콩팥이 약해지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기냐면은 림프가 하수구라고 그랬죠. 그 하수구에 있는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림프 찌꺼기가 계속 많아지면서 찌꺼기가 많아진 부분이 산성화가 됩니다. 결국은 콩팥이 이제 무리가 가게 되면서 콩팥에서 재흡수를 해가지고 미네랄을 골수로 뼈로 다시 채워주는 역할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림프 오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뼈 안에 있는 미네랄을 채워주기 힘들어져서 소변으로 미네랄을 내보내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림프 누수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갑상선 항진증이나 아니면 당뇨,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이런 부분들이 림프가 누수가 되게 되면 신장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점점 늘게 되면서 골다공증은 정해진 수순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출력이죠. 이 출력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몸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근육의 기능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사회가 워낙 편해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을 거의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빨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뼈를 많이 쓰고 근육을 많이 쓰고 뼈를 다져주는 운동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가야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부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과열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다시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햇빛을 잘 보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뼈가 약해졌다라는 것이 골다공증의 통찰적인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게으른 생활이 뼈를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칼슘도 해조 칼슘, 코랄 칼슘 아니면 비타민 D가 들어가는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그렇게 결핍이 되는 현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림프가 오염이 되면 산성화가 되게 되고요. 미네랄은 산성화에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파골세포가 미네랄을 밀어내는 과정도 첫 단계가 수소이온을 내뿜으면서 산성화시키면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골기질을 약화시키게 돼서 이제 파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결국은 산성화되다 보니까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졌다. 이렇게 몸이 산성화됐었는 것은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것을 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점점 심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칼슘 보충제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필요 없는 칼슘이 계속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부드러운 조직들이 석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 쪽이나 아니면 심장 쪽에 경색 등이 생길 수가 있다든지 연골이 석회화된다든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칼슘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나가서 오히려 중금속이 그 자리를 깨차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중금속이 들어있는 음식들, 연어나 참치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은 그러면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밀어내고
그 카드뮴이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나쁜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보충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언론에서는 좋다고 광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진실은 이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먹었던 음식들을 환경 호르몬, 가공식품,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특히 움직일 때 중력에 이겨내는 웨이트 베어링 하는 운동들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좀 실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하실 수는 안 되고, 푸아 운동 같은 이런 물에서 저항을 2주에서 4주 정도 견디시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뛰는 그런 연습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웨이트 베어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결국 잠을 잘 자야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림프 오염을 중화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쓰는 것들이 잠을 자지 못함으로써 그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 골다공증은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얼만큼 뼈에 중요한가,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우리는 노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든다. 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몸의 산성화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몸의 산성화는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너무 영양제, 그리고 주사제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차츰차츰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